오늘은 세 개의 주요 대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형성 작용은 크게 내적, 외적이 있습니다. 내적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작용으로서 조력운동과 조산운동, 화산활동 등이 있는데요. 조력운동은 지각이 상승, 융기 혹은 하강, 침강하는 운동으로서 보통 조력운동은 지각이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조산운동은 산을 만드는 운동이다. 조력은 육지를 만드는 운동.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산은 어떻게 형성되냐? 이 땅이 휘어져요. 그래서 습곡 혹은 끊어져요. 단층에 의해서 형성되는 산맥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조산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력운동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생기는 운동이라면 조산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땅이 좌우로 수평운동 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좌우로 수평운동 하면서 휘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산맥을 만들기도 하고 등등등. 외적 작용은 말 그대로 지구 외부 태양에너지에서 비롯된 작용으로서 하천, 바람, 파랑, 빙하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는데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가 포함된 남서권의 크고 작은 조각을 말하는데 보통 대륙판, 해양판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을 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과학 정도만 배웠어도 다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각은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대륙판과 해양판 구분되고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둘이 만나요.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보통 해양판은 밀도가 높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대륙판 그 위에 있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판이 갈라지거나 충돌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각이 불안정해서 지진활동 혹은 화산활동이 활발한 곳들이 있죠. 그 다음에 습곡 같은 경우에 옆에 나왔으니까 하나 더 설명할게요. 습곡은 휘어졌을 때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항상 이런 식이다 보니까 위에 튀어나와 있는 게 있고 휘어졌을 때 아래에 꺼져 있는 부분이 있겠지. 튀어나와 있는 곳을 배사, 아래 파인 곳을 향사라고 합니다. 습곡작용이 있었을 때.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배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배사가 위로 튀어나온 곳 이렇게 기억합니다. 단층 같은 경우에도 끊어지면 아래로 꺼진 부분이 있고 위로 솟구쳐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단층 작용이 있었을 때 아래로 꺼지는 부분, 이런 것을 지구, 위에 솟구쳐 있는 부분을 지루라고 합니다. 요런 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볼게요. 판의 경계는 판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인데요. 충돌도 첫 번째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 충돌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 밀려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진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지각이 녹아 형성돼 마그마가 분출돼서 화산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쪽이에요. 안데스 산맥 쪽. 그래서 안데스 산맥 쪽에 이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유가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륙판끼리 서로 충돌했을 때 그게 바로 유라시아판이랑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충돌해서 형성된 여기가 바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해서 생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했을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지각이 두꺼워요. 대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두꺼운 지각을 뚫고 마그마가 올라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화산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활발해요. 그리고 또한 두 판의 대륙판과 대륙판끼리의 밀도차가 크지 않잖아요. 같은 대륙판끼리다 보니까. 그래서 대륙판이 깊게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마그마가 깊게 침강하지 못해가지고 마그마가 잘 형성되지도 않을 뿐더러 생성되더라도 이 대륙판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두꺼운 지각을 뚫고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그럼 히말라야 산맥은 지진은 활발하지만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가 그 설명이었고 히말라야 산맥. 그다음 판과 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계. 갈라지는 거 예시론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대륙의 내부에서 판이 갈라지는 경우가 동아프리카 지구대입니다. 지구 아까 뭐 하지 않았나? 여기 이렇게 단층 작용이 있었을 때 아래로 꺼져 있는 부분이 그 지구라고 했었죠.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와 있겠죠. 그 외에도 해양이 방금은 대륙 내부에서 이 아프리카 땅 안에서 지금 보면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잖아요. 이 네모. 근데 해양에서 판이 또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판 사이에서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뭐를 형성하냐? 해령을 형성하고, 해령은 뭐였죠? 해령? 오래전에 배워서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그림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바다에서 땅이 갈라져요. 그럼 뭐가 올라오죠? 마그마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바닷속 산맥을 해령이라고 해요. 이게 판과 판이 서로 바다 내부에서 판이 갈라지는 경우에 그런 해령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우, 요건데요. 이거는 지구과학 시간에는 아마 변환단층으로 배웠을 거예요.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서 미끄러진 경계를 변환단층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 한국지리 흉특강에서는 변환단층이라는 개념으로는 언급되지는 않았네요. 판과 판이 서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찰이 있어서 지진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미끄러지는 정도다 보니까 이 변환단층 같은 경우에도 화산활동은 활발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표적인 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가 이쪽이죠. 아이고, 이쪽. 바로 태평양판과 북미판 경계부에 있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 주요 지형 해가지고 우리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안정육계, 고기습곡 산지, 신기습곡 산지. 근데 선생님이 고기습곡 산맥 외우는 법을 강의식으로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우습겠지만 나는 고기를 먹을 때고 함께 먹지. 알아내서 히어로가 태어나지 하면서 4개씩 했거든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외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만 전부 말해야지 4단계 퀴즈 플러스 이것까지 모두 해야지 수업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정육계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육지 덩어리라고, 땅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계는 땅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정된 땅 덩어리다 보니까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시원생대 조산운동을 받은 후에 오랫동안 침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돼서 평평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철강석이 많이 매장돼 있고 대표적으로 순상지랑 구조평야가 있어요. 순상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면은 지각변동을 호생대 이후에 겪지 않아가지고 그냥 방패처럼, 방패 보면 어때요? 모양이 평평하죠. 약간 방패 엎어놓은 모양 하면은 평평한 느낌이 딱 들잖아.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구조평야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 거쳐 수평의 퇴적지층이 나타나는 평탄한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마우스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이렇게 층층이 땅이 쌓여 있겠죠? 지층이 쌓였어요. 그리고 그 위쪽만 약간 깎여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케이크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죠. 그런 느낌인데 그게 위쪽이 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더 깎여가지고 평평한 상태, 그걸 구조평야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대륙의 내부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순상지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세계 주요 대지형은 반드시 지도랑 함께 봐야 되고요. 뒤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고기스콕 산지는 고생대 조산운동으로 형성됐고요. 석탄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기스콕 산지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산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라면 신기스콕은 그래도 나중에 생긴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 뾰족하다고 해야 되나? 경사가 험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생대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비교해 보면
해발 고도가 신기습곡 산지에 비해서 낮죠. 그리고 경사도 완만해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띄엄띄엄 있는 편이다. 그 다음 안정육계 주변에 주로 분포하고요. 우습겠지만 나는 고기를 먹을 때 에그 함께 먹지. 여기 플러스 알파 가끔씩 나오는 건데 드라켄즈버그 산맥 플러스 기타 등등이 종종 나올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 신기 대표 산맥들 4가지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무난한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 신기습곡 산지는 중생대 말부터 신생대, 조산운동이 형성됐고 구리, 주석 등의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요. 석유가 매장된 경우도 많습니다. 해발고도 높고 헌준하고요. 최근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산지 연속성이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최근에 만들어져서 계속 부딪혀서 만들어진 산맥, 대표적으로 뭐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것 등은 지진이 활발하기도 하죠. 또 어떤 곳들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산맥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에 많이 있냐?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주변에 있는 그 산맥들이 띠를 이루고 있는 데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고, 알프스 산맥부터 히말라야 산맥까지 큰 띠를 이루고 있는 산맥들의 연속성이 있는 곳들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곳들이 있죠. 아란에서 히어로가 태어났지. 그래서 세계 대지형 분포는 반드시 지금 같은 지도와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아틀라스 산맥, 카카스 산맥, 앞에 말한 드라켄즈버그 산맥처럼 신기습곡 산지 플러스 알파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4개 알려준 거는 기억을 해야지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도 여기 보면 태서양 중앙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섬으로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해가지고 아까 해령 설명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태서양 중앙해령이 뭐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가 태서양이죠. 그리고 고정된 10.1을 판이 이동하면서 형성된 섬으로 화산활동이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하와이 쪽이 대표적인 열점에 의해서 형성된 화산섬인데요. 열점이라는 것은 멘틀 깊은 곳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그냥 지점을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지구 내부에는 멘틀이라는 뜨거운 층이 있습니다. 여기 멘틀이라는 뜨거운 층이 있고요. 그중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뜨거운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서 지표면에 도달을 합니다. 그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와서 화산활동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점은 보통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데 열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계속 똑같은 위치를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데요. 뭐가 이동을 하냐?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지각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원래 이 뚫고 올라와서 이 화산이 형성됐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다음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원래 다 이쪽에 있었는데 지각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대표적인 그 열점 화산이 하와이 제도인데 하와이는 태평양판 위를 열점이 뚫으면서 섬이 줄줄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그림으로 거의 설명이 되긴 하는데요. 신기습곡 주요 화산 활동 지형을 보면은 신기습곡산지 지형으로서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있겠어요. 지진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고 태평양 주위에 이렇게 고리처럼 있는데 화산 활동이 특히 활발하다 보니까 불을 써서 불의 고리라고 불리고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이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 충돌로 형성된 건 알프스. 유라시아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충돌은 히말라야.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히말라야판은 대륙판끼리의 충돌로 인해서 지진은 자주 발생하지만 대륙 지각이 워낙 두꺼우니까 화산활동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신기습곡 산지 이해의 산맥은 동아프리카 지구대 대륙 내부의 판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움푹 파여있는 이런 걸 지구라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곳에 위치했다. 아까 설명했듯이 해령은 바닷속에서 땅이 갈라져서 이 마그마가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굳어진 바닷속 산맥을 해령이라고 하는데 여기 산맥이 딱 보이죠. 바닷속. 근데 그게 바다 위에 올라와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수면 위에 드러난 곳에 위치하면 볼 수 있죠. 그게 아이슬란드고요. 그 외에도 하와이 열점에 의해서 형성된 산맥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이 화산활동이 활발합니다.